여러분, 솔직하게 여쭤볼게요. 지금 이 순간 노후가 불안하신가요? 퇴직금을 받긴 했는데 어디에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고 뭔가 해야 할 것 같은데 막상 시작하려면 이 나이에 내가 뭘 할 수 있겠나 싶으신가요? 아니면 이미 지나간 기회들이 머릿속에 스치면서 그때 그걸 했더라면 지금쯤 달라졌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드시진 않으신가요? 이런 마음이 드신다면 오늘 이 영상은 바로 당신을 위한 이야기예요. 제가 오늘 드릴 이야기는 아직 기회가 있는 분들한테는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고 이미 뭔가 놓쳤다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한테는 사실 아직 늦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세요. 분명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이런 경험이 있으신지 여쭤볼게요. 학창 시절에 공부 쪽으로는 도무지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던 친구가 어느새 건물 한 채를 갖고 있거나 가게 여러 개를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 걱정 없다는 듯 여유롭게 웃고 있고 노후 걱정 같은 건 표정 어디에도 없어요. 그런데 전교 1, 2등을 다투던 친구는요. 좋은 대학 나오고 대기업 들어가서 성실하게 일했는데 막상 지금 보면 은퇴 이후가 걱정된다고 이제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한숨을 쉬고 있어요. 이 장면이 낯설지 않으신가요? 저도 이 장면을 딱 마주쳤을 때 정말 오래 생각했어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우리가 그토록 믿어왔던 공식이 어디서부터 어긋난 걸까? 공부 잘하면 성공하고 좋은 직장 가면 노후가 보장된다. 이 공식을 우리는 수십 년 동안 철석같이 믿어왔잖아요. 근데 실제 결과는 그 공식대로 흘러가지 않는 경우가 너무도 많아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분명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학력도 이력도 그럴싸한데 막상 노후를 들여다보면 손에 잡히는 게 없는 느낌, 월급은 꼬박꼬박 받았는데 남은 게 없는 느낌. 이게 내 잘못인가 싶어서 괜히 자책하게 되고요. 하지만 이건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이 문제는 우리가 평생 따라온 공식 자체에 구멍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 문제는 저만의 이야기도 아니고 여러분 개인만의 이야기도 아니에요. 통계청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가구의 상대적 빈곤율, 쉽게 말해서 평균 소득의 절반 이하로 사는 비율이 선진국들의 모임인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들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에요. 선진국 중에서 우리나라 노인들이 가장 어렵게 산다는 뜻이에요. 공부 열심히 하고 직장 열심히 다녔던 사람들이 많은 나라에서 말이에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그 핵심 이유가 하나 있어요. 우리가 믿어온 공식이 사실은 안정적으로 소비하는 삶의 공식이었지 자산을 만드는 공식이 아니었거든요. 열심히 일해서 월급은 받았는데 그 월급이 들어오는 동시에 생활비, 교육비, 집값, 각종 모임 비용으로 다 빠져나가는 구조였던 거예요. 특히 자녀 교육에 쏟아붓는 돈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우리 세대는요. 내 노후보다 자녀 교육이 먼저였던 세대니까요. 그러다 보니 열심히 일은 했는데 정작 내 손에 남는 게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 이야기 마음에 걸리시나요? 그럼 정말 잘하셨어요. 불편하게 느껴진다는 건 지금이라도 뭔가 바꾸고 싶다는 마음이 있다는 거니까요.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이 바로 그 시작이 될 수 있어요. 이런 마음이 드신 분들 정말 많으실 거예요. 나만 이런 게 아닌가 싶어서 말도 못하고 혼자 속으로 삭히셨던 분들도 계실 거고요. 자식한테도 배우자한테도 선뜻 꺼내기 어려운 이야기잖아요. 노후 걱정을 입 밖으로 꺼내면 왠지 내가 무능한 사람처럼 느껴질 것 같기도 하고요. 평생 열심히 살아온 사람이 노후 자산이 부족하다는 게 어딘가 수치스럽게 느껴지기도 하잖아요. 근데 정말로 이건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선진국 중 가장 높다는 데이터가 이걸 증명하잖아요. 수많은 분들이 똑같은 상황에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걸 그냥 내버려두면 앞으로 더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퇴직금이나 모아둔 돈이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줄어들어요. 물가는 오르는데 내 자산은 그 자리에 있거나 오히려 줄어드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10년 뒤에, 20년 뒤에 그때 왜 그걸 안 했을까 하는 후회가 남는 거죠. 그리고 그 후회는 나이가 들수록 더 무겁게 쌓여요. 주변에서 비슷한 나이대의 친구들이 여유롭게 지내는 걸 보면서 마음이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것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적용해 나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10년 뒤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이게 과장이냐고요? 아니에요.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들은 특별한 재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큰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삶을 오래 살아오신 우리 세대가 훨씬 잘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오늘 이 영상에 그 답이 있어요. 절대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지금 이 이야기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손해보지 마세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느끼시는 분들, 지금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나눠드릴게요. 이 같은 처지에서 좋은 정보를 함께 나누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비슷한 나이대예요. 오늘 이 이야기는 제가 여러분께 가르침을 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이 같은 시대를 살아온 사람으로서 제가 직접 경험하고 주변에서 보고 느낀 것들을 솔직하게 나눠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의 핵심은 이거예요. 인생 후반부에 진짜 자산을 만드는 사람들은 머리가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다른 종류의 특징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특징들이 공교롭게도 우리 세대, 50대, 60대, 70대 분들이 훨씬 자연스럽게 갖추고 있는 것들이에요. 북유럽에서 수만 명을 대상으로 지능과 소득의 관계를 장기간 추적한 연구가 있어요. 처음에는 예상대로 지능이 높을수록 소득도 높았어요. 당연한 결과처럼 보였죠. 근데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지능과 소득 사이의 연결고리가 약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심지어 가장 높은 소득을 올리는 그룹의 평균 지능은 그 바로 아래 그룹보다 오히려 약간 낮았어요. 다시 말해서 가장 많이 버는 사람들이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똑똑한 사람들은 분석을 잘해요. 위험을 잘 파악하죠. 그래서 위험한 선택을 피해요. 안전한 길을 걷는 거예요. 근데 큰 자산은 보통 어느 정도의 위험을 감수한 데서 나와요. 안전한 길만 가면 안정적인 수입은 생기지만 큰 자산을 만들기는 어려운 거예요. 반면에 지능 외에 다른 요소들을 가진 사람들이 실제로 더 큰 재정적 성공을 거두고 있었어요. 그 요소들이 뭔지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지금 바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여쭤볼게요. 지금 마음속에 해보고 싶은 게 있으신가요? 아니면 해야겠다고 오래 생각해온 게 있으신가요? 근데 자꾸 이런 생각이 드시진 않나요? 이 나이에 내가 뭘 시작할 수 있겠어? 젊은 사람들도 힘들다는데 지금 시작하면 너무 늦은 거 아닐까? 이 생각 정말 이해해요. 저도 그 생각에 발목 잡혔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 생각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생각이에요. 왜 위험하냐고요? 이 생각이 계속되면 아무것도 안 하게 돼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재정적으로는 가장 위험한 선택이에요. 내가 가진 돈이 그냥 손안에 있기만 해서는 물가 상승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이런 분이 계세요. 62세에 처음으로 유튜브 채널을 시작한 분이에요. 꽃꽂이를 50년 넘게 해온 분인데 그냥 내가 아는 걸 나눠주자 하는 마음으로 시작하셨대요. 처음엔 조회수가 몇십 개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나자 구독자가 5만 명이 넘었고 지금은 강의 영상으로 매달 적지 않은 부수입을 올리고 계세요. 특별한 기술도 아니고 특별한 자본도 없이 그냥 평생 해온 것을 나눈 거예요. 또 다른 분은요. 평생 직장 다니다가 58세에 귀농하셨어요. 주변에서 다들 말렸대요. 농사가 얼마나 힘든데 이 나이에 무슨 귀농이냐고요. 근데 그분은 그냥 시작하셨어요. 처음 2년은 정말 힘들었대요. 실수도 많이 하고 손해도 봤대요. 근데 3년이 지나자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시스템이 생겼고 지금은 전직 월급보다 더 많은 수입을 올리고 계세요. 이분들이 특별히 뛰어난 사람들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분들이 남들과 달랐던 딱 한 가지는 늦었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시작하기 전에 모든 걸 다 계산하려 해요. 성공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실패하면 어떤 손실이 생기는지를 다 따지는 거예요. 논리적으로는 맞는 방법처럼 보이지만 이 과정에서 시작이 계속 늦어져요. 분석하면 할수록 더 많은 위험이 보이고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해 보이거든요. 결국 영원히 시작하지 못하는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반면에 일단 해보자 하는 사람들은 부족한 채로 시작해요. 그리고 하면서 배워요.
책상에서 아무리 공부해도 알 수 없는 걸 현장에서 직접 부딪히면서 익히는 거예요. 처음엔 서툴 수밖에 없어요. 실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실수들이 살아있는 교과서가 되는 거예요. 삶의 경험이 쌓인 우리 세대야말로 이 방식이 더 잘 맞아요. 젊은 사람들은 경험이 없어서 실수가 크지만 우리는 50년, 60년 동안 살면서 익힌 삶의 지혜가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큰 자산인지 막상 시작하면 바로 느끼게 돼요. 80%만 준비됐어도 충분해요. 나머지 20%는 하면서 채워나가면 돼요. 완벽하게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면 그 기회는 이미 다른 사람이 가져간 뒤에요. 세상은 완벽하게 준비된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거든요. 두 번째, 자식 눈치, 주변 눈치보다 자신의 판단을 믿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실 것 같아요.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뭔가 새로운 걸 해보려고 마음먹었는데 자식한테 말했더니 반응이 영 시원찮은 거예요. 어머니, 그 나이에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아버지, 그냥 쉬세요. 이런 말 들으면 마음이 푹 꺼지잖아요. 아니면 오랜 친구들 모임에서 새로운 걸 시작한다고 했더니 그게 되겠냐, 나이도 있는데. 왜 사서 고생하냐는 말이 돌아오거나요. 이 반응들이 쌓이면 어떻게 되냐고요? 결국 하지 않게 돼요. 시작조차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주변의 부정적인 반응을 듣다 보면 나 스스로도 안 되겠지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걸 뒤집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식이 걱정하는 마음은 이해해요. 부모가 힘든 일하는 게 안쓰러운 거잖아요. 하지만 자식이 내 삶의 모든 것을 알지는 못해요. 내가 뭘 원하는지,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내가 지금 뭘 필요로 하는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에요. 내가 50살, 60살을 살아오면서 쌓은 판단력은 자식이 아직 경험하지 못한 깊이가 있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자식한테 멋있는 부모로 보이려다가 정작 자식에게 손 벌려야 하는 노후를 만드는 건 더 안타까운 일이에요. 나중에 경제적으로 자식에게 의지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그게 더 힘들고 더 부담스러운 거잖아요. 자식도 나도. 이런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국의 화가 할머니 모제스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평생 농촌에서 농사만 지셨어요. 그러다 78세에 처음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셨는데 관절이 안 좋아서 자수를 못하게 되자 그림으로 방향을 바꾸신 거예요. 주변에서 이 나이에 무슨 그림이냐고 했겠죠. 근데 그분은 그냥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그 그림들이 나중에 미술관에 걸리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지셨어요. 그분이 만약 주변 눈치를 봤더라면 세상은 할머니 모제스를 몰랐을 거예요. 물론 모두가 유명해져야 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중요한 건 남의 판단보다 내 판단을 믿는 그 용기가 결국 내 삶을 바꾼다는 거예요. 60대, 70대에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분들 중에 처음에 주변의 만류를 이겨낸 분들이 나중에 제일 활짝 웃는 경우가 많아요. 반대로 주변 시선에 맞춰 그냥 가만히 있었던 분들이 나중에 가장 많이 후회하시더라고요. 그 후회는 나이가 들수록 더 크게 다가와요. 자식이 뭐라고 해도 친구들이 의아하게 봐도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용기. 이게 인생 후반부에 자산을 만드는 두 번째 열쇠예요. 세 번째, 수십 년 쌓은 사람 관계를 진짜 자산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지금 여러분의 핸드폰 연락처에 몇 명이나 저장되어 있으세요? 아마 수백 명은 될 거예요. 수십 년을 살아오면서 만난 사람들이잖아요. 학창시절 친구들, 군대 동기들, 직장 동료들, 동네 이웃들, 종교 모임 사람들, 취미 모임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인연이에요. 그런데 이 인연들이 단순히 안부를 묻는 관계로만 남아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 관계 안에 얼마나 큰 가능성이 있는지를 모르고 그냥 지나치는 거예요. 연락처가 수백 개인데 정작 자주 연락하는 사람은 10명도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젊은 세대들이 요즘 그렇게 부러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탄탄한 인맥이에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관계 맺기가 참 어렵다고 해요. 디지털 세상에서 화면으로만 소통하다 보니 진짜 신뢰를 쌓은 관계가 드물다는 거예요. 만난 적도 없이 인터넷으로만 아는 사이가 많고 진짜 고생을 함께 겪은 관계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우리 세대는요? 얼굴 보고 밥 먹고 고생도 함께 나눈 관계들이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귀한 자산인지 몰라요. 실제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50대 중반에 직장을 그만두고 작은 음식점을 시작한 분이 계셨어요. 요리 전문가도 아니고 사업 경험도 없었어요. 근데 이분이 성공한 비결이 뭔지 아세요? 주변 지인들이 처음에 단골이 되어줬고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데려왔어요. 입소문이 퍼지면서 자리를 잡게 된 거예요. 전문 지식보다 신뢰관계가 먼저 움직인 거예요. 자격증도 없고 대단한 기술도 없었지만 사람들의 믿음이 먼저였던 거예요. 또 다른 분은요. 평생 회사 다니다가 은퇴하고 나서 지인들한테 알짜 정보를 잘 전해주는 분으로 유명해지셨어요. 좋은 병원 정보, 믿을 만한 거래처 정보, 안전한 금융 정보 같은 것들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소개가 소개를 낳고 이분을 통해 연결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그게 새로운 기회가 된 거예요. 결국 돈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흘러다녀요. 아무리 좋은 제품이 있어도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으면 안 팔려요. 아무리 좋은 기회가 있어도 주변에 그 기회를 나눠줄 사람이 없으면 그냥 지나쳐요. 그런데 사람들이 좋아하고 신뢰하고 기회 있으면 나눠주고 싶은 사람에게는 좋은 정보가 먼저 오고 좋은 기회가 먼저 와요. 똑같은 정보가 있어도 먼저 아는 사람이 먼저 움직이고 먼저 이익을 얻는 거예요. 우리 세대는 그 관계망을 이미 갖고 있어요. 이걸 지금 활용하지 않으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오늘 오랫동안 연락 못했던 사람한테 안부 문자 하나 보내는 것. 그게 새로운 기회의 씨앗이 될 수 있어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 연락 하나가 예상치 못한 문을 열어주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네 번째,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오래가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어느 날 좋은 투자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알아보고 시작했는데 몇 달이 지나도 별로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또 다른 방법이 더 좋다고 하면 그쪽으로 옮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결국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남는 게 없는 상황이 돼요. 왜 이런 일이 생기냐고요? 변화를 너무 빨리 기대하기 때문이에요. 아주 쉬운 예를 들어드릴게요. 나무를 심었어요. 그런데 일주일 뒤에 열매가 안 열린다고 나무를 뽑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나무는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으려면 뿌리가 자리를 잡고 줄기가 굵어지고 계절을 여러 번 지나야 하는 거잖아요. 그 과정을 다 거쳐야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돈도 똑같아요. 복리라는 말 들어보셨죠? 쉽게 말하면 이자에 이자가 붙는 방식이에요. 처음에 100만 원을 넣으면 거기서 이자가 생기고 그 이자까지 합친 돈에 다시 이자가 붙는 거예요. 처음에는 변화가 거의 안 보여요. 100만 원 넣었을 때 1년에 붙는 이자가 몇만 원밖에 안 되니까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별거 없는 것 같다고 포기하거나 다른 방법을 찾아 떠나요. 근데 이걸 계속 유지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볼게요. 50세에 매달 50만 원씩 투자를 시작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연평균 수익률이 7%라고 하면 20년 후 70세가 됐을 때 원금 1억. 2천만 원이 복리 효과로 약 2배 이상으로 불어나요. 이게 마법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수학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수학적으로 반드시 그렇게 되는 구조거든요. 물론 모든 투자에는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고 이 수치는 예시일 뿐이에요. 반드시 금융 전문가와 상담하시고 본인 상황에 맞는 방법을 찾으셔야 해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수익률이 아니에요. 꾸준히 지속한 시간이에요. 아무리 높은 수익률도 중간에 포기하면 소용없어요. 그런데 많이 분석하는 사람들은 중간에 더 좋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서 이리저리 옮겨 다니다가 복리의 혜택을 제대로 못 누리는 경우가 많아요. 이 종목이 더 좋아 보여서 바꾸고 저 방법이 더 효과적이라고 해서 또 바꾸고 그러는 사이에 수수료도 나가고 시간도 흘러가는 거예요. 반면에 크게 따지지 않고 그냥 꾸준히 하는 사람들이 10년, 20년 뒤에 조용히 웃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주변에서 시끄럽게 이것저것 바꿔가며 하는 동안 그분들은 그냥 묵묵히 한 길을 가고 있었던 거예요. 이 꾸준함이라는 게 특별한 재능이 아니에요. 사실 50대 이상 분들이 가장 잘하실 수 있는 게 이거예요. 우리 세대는 참을 줄 알고 기다릴 줄 알거든요. 이게 빠른 것만 쫓는 젊은 세대보다 훨씬 강한 능력이에요. 우리는 긴 세월 동안 참고 기다리며 일궈온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몸으로 알고 있잖아요. 한번 시작하면 흔들리지 않고 오래가는 것.
그게 자산을 만드는 네 번째 열쇠예요. 다섯 번째, 나를 위한 소비와 체면을 위한 소비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마지막 특징이 어쩌면 가장 중요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한 달 생활비를 쭉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중에서 정말 필요해서 쓴 돈이 얼마나 되고 남의 눈을 의식해서 쓴 돈이 얼마나 되는지요. 자녀 결혼식에 부모로서 체면을 지키느라 예산을 훌쩍 넘겨 지출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손주한테 다른 집, 할머니, 할아버지보다 뒤처지지 않으려고 필요 이상으로 챙겨준 적이 있으신가요? 동창 모임에 나갔더니 다들 좋은 차 끌고 좋은 가방 들고 나왔길래 나도 모르게 그 분위기에 맞춰 소비하게 된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런 상황들 너무 공감되시죠? 모임에 가면 분위기가 있어요. 다들 하는데 나만 안 하면 왠지 모자란 사람처럼 느껴질 것 같고 그 자리에서 초라하게 보이기 싫은 마음이 드는 거잖아요. 이걸 체면 비용이라고 불러볼게요. 남한테 뒤처져 보이지 않으려고,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자식한테 초라하게 보이지 않으려고 쓰는 돈이요. 이게 쌓이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정작 나를 위한 노후 자산이 줄어들어요. 조용히 눈에 안 보이게 하지만 확실하게 줄어드는 거예요. 이 비용이 무서운 이유는 한 번에 큰 돈이 나가는 게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꾸준히 빠져나가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이런 분이 계세요. 평생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퇴직하신 분인데 주변에서 보기에는 별로 화려하게 살지 않으셨어요. 좋은 차도 없었고 고급 식당에도 잘 안 가셨어요. 모임에서 항상 소박한 편이었대요. 근데 퇴직하고 보니까 아파트가 두 채 있고 투자한 게 꾸준히 불어나 있더라는 거예요. 반면에 같은 직장에서 훨씬 높은 자리까지 올라간 분은요. 겉으로는 화려하게 사셨는데 은퇴하고 나서는 생활비 걱정을 하셔야 했어요. 그 분위기, 그 자리에 맞게 살다 보니 남은 게 없는 거예요. 직급이 올라갈수록 맞춰야 하는 소비 수준도 올라갔고 그게 결국 발목을 잡은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절약하라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모으기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나를 진짜로 행복하게 만드는 소비와 그냥 남 눈치 때문에 하는 소비를 구분하자는 거예요. 내가 진심으로 원하는 것에 돈을 쓰는 건 아름다운 일이에요. 맛있는 거 먹고 좋아하는 취미 활동하고 소중한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데 돈을 쓰는 건 당연히 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과 상관없이 남한테 어떻게 보일까 때문에 쓰는 돈은 결국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그 돈은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남의 시선을 위한 거예요. 오늘부터 이걸 한번 의식해 보세요. 지금 이 소비가 나를 위한 건지 남의 시선을 위한 건지. 그 작은 구분 하나가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큰 차이를 만들어요. 자, 이제까지 5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더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이 5가지를 들으시면서 어쩌면 이런 생각이 드셨을 수도 있어요.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못 살았는데 너무 늦은 거 아닌가? 젊을 때 이걸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드셨다면 오늘 제가 드릴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 드릴게요. 늦지 않았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50대, 60대, 70대가 가진 강점은 젊은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따라올 수 없는 것들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젊은 사람들이 10년을 투자해서 쌓아야 하는 인생 경험을 우리는 이미 갖고 있어요. 수십 번의 실패와 그 실패를 이겨낸 기억들, 사람을 보는 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감각, 어떤 일이 진짜 중요하고 어떤 일이 별거 아닌지에 대한 판단력. 이런 것들은 어떤 자격증으로도 살 수 없어요. 학원을 다닌다고 배울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살아온 세월이 만들어주는 것들이에요. 또 하나 젊은 세대가 가장 부러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검증된 인간관계예요. 세월을 함께 보내며 쌓은 신뢰관계는 돈으로도 시간으로도 쉽게 만들어지지 않아요. 10년, 20년, 30년을 함께 웃고 울며 쌓아온 그 관계들이 우리한테는 있어요. 우리 세대가 가진 이 자산들이 지금 이 시점에 정말 빛을 발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우리 세대는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포기하고 버티고 지속하는 게 익숙해요. 젊은 세대는 이걸 배우느라 시간을 써야 해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이게 보통 강점이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부터 자신을 너무 작게 보지 마세요. 늦었다는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지금 내가 가진 것들을 한번 새롭게 바라봐 주세요. 당신이 평범하다고 느끼신다면 그건 아직 시작하지 않았다는 신호예요.
오늘이 그 시작이 될 수 있어요. 자,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혹시 집중하다가 놓치신 부분이 있으시거나 나중에 다시 기억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핵심만 간결하게 말씀드릴게요. 오늘 말씀드린 것 딱 5가지예요. 첫째, 늦었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80%만 준비됐어도 충분해요. 시작하면서 채워나가면 돼요. 지금 이 순간이 남은 인생에서 가장 이른 시작의 순간이에요. 둘째, 자식 눈치, 주변 눈치보다 내 판단을 믿으세요. 내 삶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나예요. 남의 말에 꺾이지 말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용기 있게 한 걸음 내디뎌 주세요. 주변의 시선이 아니라 내 판단이 기준이 되어야 해요. 셋째, 수십 년 동안 쌓아온 인간관계가 진짜 자산이에요. 그 관계들을 지금 다시 살려주세요. 오늘 안부 문자 한 통이 새로운 기회의 씨앗이 될 수 있어요. 젊은 세대가 가장 갖고 싶어 하는 게 바로 이 관계망이에요. 넷째, 흔들리지 말고 꾸준히 가세요. 처음에는 변화가 안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복리의 힘이 나타나요. 이것저것 옮겨다니지 말고 한 가지를 오래 지속하는 것. 그게 자산을 만드는 진짜 방법이에요. 우리 세대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꾸준함이에요. 다섯째, 나를 위한 소비와 남의 눈을 위한 소비를 구분하세요. 내가 진심으로 원하는 것에 돈을 쓰는 건 좋아요. 하지만 체면을 지키기 위해 쓰는 돈이 노후 자산을 조용히 갉아먹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한번 돌아봐 주세요. 이 5가지 하나도 어려운 게 없어요. 특별한 재능이 필요하지도 않아요. 지금 당신이 이미 갖고 있는 것들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오늘 영상을 보고 그래, 맞아 하고 공감만 하고 끝나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요. 딱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오늘 이 영상을 다 보신 다음에 오랫동안 미뤄왔던 일 하나를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에 그 일을 향해 아주 작은 한 걸음만 내딛어 주세요. 그 한 걸음이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지 지금은 몰라요. 하지만 확실한 건 그 한 걸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첫니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말이 사실이에요. 인생에서 가장 늦은 시작은 시작하지 않는 것이에요.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들 계속 나눠드리고 싶어요. 우리 세대를 위한 실질적인 정보들 앞으로도 이 채널에서 꾸준히 다뤄드릴 거예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면 정말 힘이 돼요. 감사합니다. 면책고지 이 영상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교육 목적으로 제작되었으며 특정 금융상품이나 투자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모든 투자에는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으며 개인의 상황에 따라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